마치 조명 가게가 이분들을 통해서 완성이 된 듯이 지금 한 분 한 분 인사로 빛을 밝혀주셨습니다. 자, 감독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감독님, 첫 시리즈 연출작입니다. 그것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는 조명 가게를 연출하셨는데 아무래도 첫 연출이다 보니까 고민도 굉장히 깊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뭐 고민 많이 했죠.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었는지 좀 여쭐게요. 제일 고민 많이 한 거는 뭐 이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신선할까, 약간 쉽게 받아들이고 이 정서가 움직일까, 뭐 이런 고민 제일 많이 했죠. 네. 왜냐면 또 관계성들도 있고 이야기의 서사도 작품에 녹여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보는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쉽고 재미있게 볼 수 있을까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또 원작자이기도 하죠. 우리 강풀 작가님, 반대로 작가님께서는 이 시리즈 조명가게에 대해서 원작에서 풀지 못한 그런 이야기들을 담아서 드라마는 굉장히 더 깊어졌고, 그리고 그림으로 다 표현하지 못한 감정 등으로 영상이 굉장히 풍부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처럼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기존 원작보다 더 발전된 장면이나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조명가게는 여기 보시듯이 이제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그 인물들을 좀 더 파고들었고요. 그거보다 인물과 인물 간의 관계를 좀 더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림으로 풀지 못했던 부분이 재능의 한계로 너무 많았었는데, 이 배우분들과 감독님의 연출과 탭들로 인해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을 전부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원작을 또 굉장히 사랑을 했던 그 원작 팬들이 봐도 더 재미있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충분히 네.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배우분들께도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실 작가님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요걸 이제 구현해 내는 데 있어서 걱정들, 고민들이 많으셨을 텐데, 그와 반대로 우리 배우분들은 정말 이렇게 따뜻하고 빈틈없는 현장을 처음이다 할 정도로 행복감을 느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역시 김희원이라고 생각하셨다고요? 네. 주지훈 씨? 네. 그 김희원 드라마 연출님 말한 거고요. 정말 참 농담도 아니죠, 그거요. 이렇게 하다 보면 뭐랄까요, 우리가 뭐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못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김희원 감독님, 또 선배 김희원 배우 선배님을 이번에 같이 하면서 정말 어떤 뭐랄까 연출의 교과서, 그러니까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 정말 뭐랄까 열심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그냥 정시 출근, 정시 퇴근 그런 것들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꾸준히 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현장에서 배우로서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함께 약속되고 그 전에 사전에 미리 우리가 얘기한 그대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와, 배우로서 정말 이렇게 훌륭한 현장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감사한 부분입니다. 예. 진짜 촬영 현장에 교본이 될 만한 예. 그런 현장이었군요. 보영 씨는 어떠셨나요? 저도 너무 좋은 현장이었는데, 저는 좀 놀랬기도 했었던 게 감독님께서 배우를 하시고도 계시잖아요. 지금도 하고 계시죠. 예. 네, 그래서 그 동선이 있으면 연기를 하면서 동선이 되게 복잡한 게 있거나 그렇게 되면 본인이 다 해보시고 이런 게 좀 불편한데 수정을 해주고 바로. 좀 어떠니 이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는 대사가 생각보다 내가 해보니까 조금 불편한 것 같아서 동선을 이렇게 수정하는 건 어때라고 이제 다 먼저 해보시고 말씀을 주셔서 저는 그거에 좀 제일 좀 놀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매일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전화를 항상 해주셨어요. 괜찮았니? 어땠니? 오늘은 뭐 이렇게 항상 물어봐 주셔서 너무너무 따뜻하고 섬세하시다. 정말 감동받으시고. 주지훈 씨 매일 전화 받았나요? 저 한 통도 못 받은 것 같아요. 네, 이런 걸 좀 밝혀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보니까 이정은 씨도 전화 받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각자 다 다른 상황인데요. 자, 김민아 배우는 어땠나요? 우리 감독님과 처음으로 작업을 함께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우선은 정말 100% 믿어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음껏 너의 상상의 나라를 펼쳐보아라 이렇게 맡겨주셔서 거기에서 저는 거기에서 오는 자신감도 있었고 그냥 정말 재미있게 하고 싶은 거 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하게끔 해주셨었고 그리고 이제 저도 문자와 전화를 몇 번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정말 따뜻하더라고요. 정말로. 그리고 그때 심지어 조금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쯤 촬영이었어서 날씨도 춥고 그랬는데도 그런 부분도 정말 많이 챙겨주셨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 항상 뿌듯하기도 하고 너무 따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배려를 받는구나라는 네, 맞아요. 생각이 들었고 100% 나를 믿어주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이 나오게 만들어주는 그런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엄태구 배우님도 전화 받으셨나요? 네. 받았습니다. 엄태구 배우님 이렇게 되면 지금 분위기가 주지훈 배우만 전화를 자, 우리 감독님과의 작업에 대해서 좀 몇 분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저는 사실 되게 놀란 게 이 작품을 보면서 이미 그리고 엄청나게 지금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원작과 100%를 넘어가는 싱크로율. 이것 때문에 지금 엄청난 화제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이야. 자, 조명가게 원작 웹툰과 바로 내일 공개되죠. 내일 공개될 시리즈 조명가게 완벽 싱크로율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예. 현민이죠. 네. 지금 저 모습을 지금 엄태구 씨와 지금 설현 씨가 엄청난 싱크로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원작 팬들도 사로잡을 수 있는 이번 작품만의 킥이라고 할 수 있는 캐릭터 혹은 장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우리 감독님, 작가님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희영 감독님. 저는 제가 지금 객관적이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요. 예. 근데 뭐 모든 장면을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와, 이 장면이 이렇게 표현됐구나. 뭐 약간 제 기준에는 모든 장면이 싱크로율이 높다고 생각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프로덕션 과정이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셨다는 건데 우리 또 원작자이시니까 보면서도 야, 이게 이렇게까지 싱크로율이 똑같다고 놀라신 부분 많으실 것 같아요. 강풀 작가님. 어떤 거예요? 싱크로율? 싱크로율. 제가 지금 봤는데 싱크로율 안 맞고요. 저는 일단은 제 그림은 등신이 안 맞아요. 근데 이분들하고 비교하기가 보면 약간 민망했습니다. 네. 등신이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번에 좀 킥이 될 만한 게 있다면 뭘까요? 저는 이거 다 봤거든요. 봤고요. 여기 배우분들은 아직 안 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봤는데 어쨌든 스포가 될 거니까 말은 제대로 못하지만 맨 마지막 씬에 입니다. 네. 네. 자, 8화 맨 마지막 씬. 네. 중간 정도에 있는 씬인데요. 네네네. 중간중간에도 있겠지만, 외부씬입니다. 네. 네, 하지만 가장 활용점점이 8화 제일 마지막 씬. 여러분 2주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면서 자, 배우분들도 이제 작품을 준비하시면서 원작과 시나리오를 모두 보셨을 텐데 그래서 또 이렇게 싱크로율 높은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도 느낌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특히 방금 저희가 스틸로 만나봤던 지영과 현민 장면을 이제 완벽한 싱크로율을 물론 등신은 달라졌지만 만들어준 우리 설현 씨랑 엄태구 배우 직접 보니까 어때요? 설현 씨. 일단 촬영하면서도 그 원작 싱크로율에 대해서 되게 많이 신경을 썼었는데 아무래도 그 웹툰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미지적으로만 보이고 약간 톤이나 목소리 이런 부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만의 해석으로 좀 연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작가님께서 이렇게 싱크로율이
잘 만든 것 같다고 얘기해 주셔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태고 선배님도 현장에서 같이 연기할 때 너무 집중력이 좋으시고 해서 저도 더 도움을 받았던 게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게 촬영했고 또 직접 보니까 진짜 비슷한 것 같아서 저도 드라마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엄태우 씨는 어때요?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저는 제 싱크로 그 촬영하면서도 제 싱크로율은 그렇게 이렇게 높지 않은 것 같은데 설현 씨는 정말 비슷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지금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높이 올려주면서 너무 좋습니다. 두 분 또 이번에 첫 호흡이 아니기 때문에 더 호흡이 굉장히 좋아지지 않았을까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감독님, 사실 저희가 작품의 중심이 되는 공간이죠. 저희도 지금 조명가게 안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 어두운 골목을 밝게 비추는 유일한 곳인 조명가게에 대한 이야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이 제작 초기 단계에 세트를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고민 되게 크셨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시안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이를 그대로 구현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부분을 가장 신경을 좀 쓰셨나요? 조명가게. 일단 이게 약간 리얼과 환타지의 그 가운데 단계가 어떨까에 대한 생각을 가장 많이 고민했고요. 그 다음에 그 마을 전체를 디자인을 해가지고 진짜로 약간 그 마을을 한번 만들어 보자, 골목길을. 그런 다음에 그거를 직접 보고 싶어서 먼저 이제 시뮬레이션 CG로 다 만든 다음에 그 거리랑 동선, 그러니까 이게 50m, 70m 여길 걸어갈 때 어떤 느낌인가, 뭐 하여튼 그런 모든 거를 디자인에 녹여 넣으려고 되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거를 밑에를 그 콘크리트를 깔고 진짜 마을을 만들었거든요. 저도 제가 회의를 해서 만들었지만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감독님뿐만이 아닐 거예요. 배우분들이 먼저 놀랐을 거고 그리고 이제 시청자들이 놀랄 차례인데 이 리얼과 판타지의 그 경계에 있는 그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조명가게로 오는 그 골목, 그 동네를 아예 만드신 거잖아요. 처음에 거기 이제 골목을 딱 들어섰을 때 어떠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박혁건 배우님 어떠셨나요? 좀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계속 오 하면서 구경 다녔었어요. 이 공간이 이렇게 구현이 되다니. 그래서 오 하면서 계속. 예. 오. 김선아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네, 처음에 테스트 촬영을 하면서 약간 비슷한 느낌의 골목을 갔었거든요. 그때 약간 그 동네 자체가 사람이 살지 않는 동네였었어요. 그때 분위기 자체도 사람이 옛날에는 살았지만 지금은 살지 않으니까 스산하면서도 뭔가 진짜 으스스하면서 희한한 느낌이었었는데 그 느낌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때의 냄새, 그 무릉덩이 같은 그 습한 기운 그런 것까지 구현이 된 느낌이라 굉장히 그때의 기억과 함께 같이 와서 굉장히 더 흥미롭고 좋은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 놀랍네요, 진짜. 신은수 배우는 매일 이제 전구를 살아가야 됐기 때문에 그 골목을 매일 방문했을 텐데 어떠셨나요? 딱 갔을 때 저는 계속 직접 걷잖아요. 근데 정말 그 골목길 초입에 서 있으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길고 어둡고 무섭고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곳의 질감들이 진짜 동네 그런 벽돌이나 이런 질감이었어서 거기를 걸으면 진짜 약간 현주가 무서운 골목길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생동감 있는 곳이었습니다. 생동감과 현실감이 넘치는 그런 공간이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분들이 이렇게 완벽하게 캐릭터에 몰입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만큼 탄탄하게 준비된 프로덕션 덕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 프로덕션 안에서 이분들이 또 어떤 연기를 펼쳐 주실지 캐릭터 한 분 한 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지훈 씨입니다. 지훈 씨. 아마 주지훈 씨 필모상 가장 정적인 인물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원형, 굉장히 정적인 인물인데 듣기로는 캐릭터의 압도적인 분위기를 위해서 이 호흡도 바꾸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얘기를 좀 부탁드릴까요? 항상 캐릭터 만들 때는 뭐 감독님, 작가님 이런 얘기하면서 저희가 특히나 이번에 선글라스를 끼면서 이게 표정 같은 것들이 잘 밖으로 드러나지 않으니 근데 좀 뭐 디테일을 뭐 굳이 말씀드리면 이제 이게 뭐 리얼톤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평소처럼 얘기를 하는데 전반적인 정서와 분위기가 이제 조용한 톤으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실제적인 뭐 근육의 쓰임이나 이런 것조차도 좀 정적으로 절제를 할 것이냐. 근데 그런 것들 상의해서 그리고 또 제가 만나는 인물들이 뭐 특히나 은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마치 딸 같은 마음으로 막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그래도 조금 표현이 되고요. 좀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캐릭터 만나는 사람마다 기본 베이스는 같은데 조금씩은 다른데 그거를 모니터 보면서 확인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선글라스 밖으로 나오는 그런 디테일을 주기 위해서 호흡을 조정하는 남자. 지금 박진영 씨 대항마로 우리 주지훈 씨가 지금 새롭게 급부상할 예정이에요. 그렇군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박보영 씨가 맡은 영지는 과거에 큰 사고를 당한 이후에 삶과 죽음의 경계선 이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극 초반부터 뭐 무서운 일들을 겪는 신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인물이 경계에 서 있는지 헷갈려하는 그런 모습을 사실 연기로 드러낸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특별한 존재를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보는 게 오히려 좀 힘들었었을 텐데 그냥 그 순간 그대로 헷갈려하고 무서워하고 하는 그냥 그 오롯이 그 감정만 느끼면 됐었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네, 괜찮았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간호사. 예. 이제 웬만한 주사 같은 거는 다 넣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치만 제가 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하는 그 순서만 기가 막히게 하고 이제 어디 이제 주사 맞으러 가면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봐요. 잘 놓고 있나? 네. 아, 대단합니다. 캐릭터에 또 몰입한 우리 박보영 씨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이 두 분 아마 조명각의 눈물 버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벌써 또 생각하니까 우리 모녀로 나오시는 이정은 씨와 신은수 배우 현장에서도 굉장히 훈훈했다고 들었는데요. 우리 어떤 이제 가장 캐릭터적으로 고민한 부분, 고심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이정은 씨? 아니 그 신은수 배우는 제가 만난 딸 중에 좀 에이지 자체가 굉장히 젊은 가장 축에 어린? 네. 속하는데 너무 그 흡입력이 좋아서 사실 뭔가를 역할을 위해서 만들었다기보다 진짜 딸처럼 소중하게 대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바로 들었어요. 현장에서 그런 것들이 서로 이제 추울 때 같이 껴안고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너무 좋은 시간을 같이 보낸 거 그게 제일 캐릭터에 맞게 연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진짜 딸처럼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 케미가 그대로 나올 것 같은데 우리 신은수 배우는 어땠어요? 우리 엄마. 저희 엄마 진짜 최고고요. 완전 현장 연기 촬영 시작했을 때도 그리고 끝나고 쉴 때도 너무 진짜 엄마같이 친밀하고 너무 다정하게 저를 챙겨주시고 신경 써주시는 게 제가 너무 느껴져서 저는 그냥 사실 선배님 하시는 거를 그냥 받기만 해도 현주처럼 잘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분은 따로 연기의 어떤 중점이라기보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반응을 보이면서 그 찐 연기가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두 분이 서로 작용하는 모습 작품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 세 분의 서사도 너무 궁금한 게 베일에 쌓여져 있는 인물 세 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세요. 무언가 느끼는 선혜 역의 김민아 배우가 있고요. 그리고 빨간 구두를 신고 골목길에 보이는 혜원 김선아 배우가 있고요. 그리고 걸음걸음마다 이 정말 물을 뚝뚝 흘리는 비밀로 가득 찬 승원 역의 박혁건 배우가 있는데 요거는
캐릭터 소개를 좀 듣고 싶어요. 한 분씩 우리 미나 씨. 선혜는요, 시나리오 작가이고요. 계속 이제 집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막 그렇게 딱히 엄청 100% 마음에 들진 않지만 조금 오래된 빌라로 이사를 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기이한 일들을 계속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왠지 모르게 계속 적응을 하고 그리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계속 찾아가면서 결국에는 짠 이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말을 못하겠네요. 네, 짠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관계성과 그녀의 기억들의 파편들을 퍼즐처럼 맞춰가는 그런 역할입니다. 어떤 좀 연기하는데 중점을 뒀나요? 어떤 부분에? 저는 사실 선혜를 맡으면서 조금 동물적인 감각에 많이 의지를 했던 것 같아요. 뭐 계속 그런 기이한 일들을 마주했을 때 처음 느끼는 것들에 조금 더 뭔가 계산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그 상황에 좀 많이 집중을 하게 됐고, 뭐 아무래도 시나리오 작가라는 직업적인 특색과 또 그 선혜가 가지고 있는 되게 날카롭고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어떻게 더 삐죽빼죽하게 표현을 해볼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네. 자, 우리 김민하 배우가 만드는 날카로움 좀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엔 혜원 역할을 맡은 김선아 배우님 역할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진짜로 빨간 구두를 신고 헤매다니는 여인. 진짜 많은 얘기를 못해서 너무 답답합니다. 그게 전부이면서 굉장히 여러 곳을 골목 외에도 사방으로 신출귀몰하게 진짜 간절하게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헤매고 다니는 굉장히 강한 여인입니다. 네, 봐주시면 아십니다. 네. 끝까지 봐주십시오. 스포 때문에 이제 하실 수 있는 말씀이 네. 여기까지인데 왜 그녀는 빨간 구두를 신고 그렇게 골목을 헤매는지 저희가 중요합니다. 직접 네. 작품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밀로 가득 찬 승원 소개 좀 해주시죠, 박혁권 배우님. 네, 저는 버스 운전기사 역할이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실수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해서 계속 자책하고 후회하고 그러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작품을 위해서 일단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을 해서 그래야 되겠네요. 예. 대형 면허를 한 번에 만점으로 땄습니다. 요즘에 만점 받으면 요즘도 박수 받고 그러나요? 학원에서? 저 혼자 했는데요. 예. 그럼 저희가 박수를 네. 예전에 왜 필기 만점 그러면 일어나서 박수 받고 그랬었거든요. 실기. 실기 만점. 네, 만점 나고 그거 찍어왔습니다. 그거 어떻게 좀 공개 나중에 좀 해주시겠어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식당도 주로 기사 식당을 이용했고요. 네. 엄청난 노력입니다. 예, 승원이 되기 위해서 그 면허 만점을 실기를 만점을 받았고 기사식당 요즘 대용. 네, 좋아합니다. 좋습니다. 자, 승원에 대한 캐릭터도 저희가 작품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영과 현민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두 분이 첫 호흡이 아니잖아요. 이번에 태구 씨, 설현 씨와의 호흡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고 그래서 8부작인 게 아쉬울 정도로 더 길게 호흡을 해보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8부작인 게 아쉬울 정도였다. 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호흡 아닙니까? 설현 씨도 화답을 좀. 저도 태구 선배님 처음에 만났을 때는 대화해볼 기회도 적었고 해서 좀 아쉬운 마음이었는데 이번에 만나서 호흡을 해보니까 훨씬 전보다 호흡이 훨씬 더 좋아졌다고 생각을 했고 또 선배님께서 굉장히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하셔서 너무 좋은 마음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감독님, 이 연출을 하시면서도 굉장히 행복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진짜 우리 배우분들이 작품에 임하는 그런 마음도 마음이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따뜻하게 느껴지거든요. 어떠셨나요? 이 배우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지금 여기 계신 배우분들이 아니었으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배우분들이 다 그냥 너무 좋아요. 아 진짜 너무너무 현장에서도 너무 좋고 서로 간에 이게 배려하고 약간 좀 이렇게 아껴주는 마음들이 너무 많은 분들만 모여가지고 진짜 행복했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김희영 감독님의 찐 행복한 표정을 보고 계시는데 정말 조명가게의 주역들답다라는 생각이 인터뷰를 하면서 계속 느껴졌어요. 자, 어느 작품보다도 조명가게에는 입체적인 캐릭터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입체적인 캐릭터들을 이 배우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더욱 기대되는 부분인데요. 4일이죠. 바로 내일. 모레 이제 만나볼 수 내일이죠. 내일 만나볼 수 있으니까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작품에 대한 궁금증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작품에 대한 궁금증 우리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네, 강풀 작가님께 여쭤볼게요. 네. 원작이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반전도 알려진 상황인데 어떻게 이걸 좀 신선한 이야기로 끌어가려고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그 조명가게 주인이 원래 할아버지인데 양형사의 외형을 하고 있어요. 양형사가 강풀 유니버스의 핵심적인 인물이라 생각을 하는데 혹시 나중에 무빙 등하고도 세계관을 합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작이 워낙에 1.5억 뷰, 정말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작품인데 원작이 있는 작품을 이 시리즈화하면서 어떻게 신선한 이야기로 만들려고 하셨는지 일단 먼저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까 한 대답하고 비슷한데요. 그 만화를 그릴 때는 이제 제가 직접 그릴 것이기 때문에 약간 마감이라는 물리적인 시간 때문에 어느 정도 포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지금보다 제가 더 어릴 때여서 젊을 때여가지고 생각이 짧아서 다 표현하지 못한 것들이 나중에 어떤 작품은 하고 나면 오랫동안 후회가 남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조명가게도 약간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제대로 하지를 못했구나 라는 것이 있었고, 그 당시에는 이제 만화는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 드라마는 이제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제가 이제 좋은 연출자와 우리 이제 배우들을 만나고 탭들을 만나면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미처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다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원작 자체도 정말 미심썰이라는 장르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그 서사에 있어서 의견이 분분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댓글창이 폭발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 이번 이 디즈니 플러스에서 선보이는 조명가게 이 시리즈를 통해서 그런 서사들이 다 해결이 되고 깊은 감동을 안겨다 주지 않을까 저 역시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강풀 작가님, 원래 원작에서 이 그 조명가게 사장님이 이제 할아버지였는데 그게 좀 약간 바뀌면서 무빙과 세계관을 좀 같이 가는 거 아니냐, 이 양형사로 가면서 지금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 혹시 그럴 계획이 있으신가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되게 참 오늘 기자님들 되게 답답할 거예요. 앞에 배우들도 나와 있고 하는데 뭐 질문을 해도 대답을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공개 방식이 4화까지를 한꺼번에 푸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배우분들도 이제 뭔가 대답을 시원하게 하고 싶고 저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감상에 방해가 될까봐 말씀을 못 드리는 거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내일 많이 봐주세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또 기자님께서는 그게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무빙 역시 디즈니 플러스에서 정말 사랑받았던 네네. 시리즈고, 그리고 조명가게 역시 지금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이제 내일부터 선보이게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마침 또 같은 원작자이신 강풀 작가님이 이 세계관을 함께 가져갈 계획이 있으신 건 아닌가, 그런 좀 기대감과 궁금증? 저번에도 싱가포르에서 한번 이런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네. 근데 그때 어떻게 대답을 드렸었냐면은 조명가게 지금 시대 배경은 2018년이고요. 무빙도 2018년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김희원 감독님이 있다는 거,
그 연결되는 예, 그 굉장히 중심축이 네, 저희 유일한 연결 코드가 김희원 감독님이죠. 김희영 감독님이라는 그 코드를 드리면서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지금 네 중앙 쪽 기자님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감독님이랑 주준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사실 앞서 좀 많은 배우들이 연출에 도전하신 게 이제 있어서 좀 새로운 경우는 아니긴 하지만 사실 모든 배우들이 첫 연출 도전 같은 경우는 영화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김희영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제 드라마로 시작을 하시게 됐는데 드라마 같은 경우는 영화보다 호흡도 길고 그리고 매 에피소드마다 그 쫀쫀한 그 엔딩을 또 만들어야 된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영화랑은 좀 다른 목표 지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연출 도전을 드라마로 하신 것에 대해서 좀 부담감은 없으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주지훈 배우님은 사실 주지훈 배우님께서 이제 중심에 계시는 캐릭터고 그리고 이제 다른 캐릭터들이 이제 배우님을 중심을 이제 오가는 캐릭터인데 이런 캐릭터 같은 경우는 배우님이 그 필모에서도 좀 못 봤던 독특한 캐릭터인 것 같아서 좀 이런 캐릭터의 중심을 잡는데 어느 분에 집중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연출 도전. 이제 많은 배우분들이 이전에 또 연출 도전을 하셨는데 이제 대부분 영화를 통해서 도전을 하셨다면 우리 김희영 감독님 같은 경우는 첫 시리즈로 도전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영화는 또 다른 호흡이 있고 그리고 다음 편을 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엔딩 맛집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일단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중요한 게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이 뭐 쉽게 얘기해서 와 재밌다. 이거 다음화 보고 싶다. 예, 그리고 계속 보다 보니까 끝까지 다 봤다. 뭐 이렇게 하는 이런 모든 법칙들 막 이런 것들이 그냥 보시는 분들이 너무 재밌고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거에 대한 부담감은 연기할 때도 이제 내가 저 사람의 그 마음을 움직였냐 이거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연출도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제 뭐 부담은 많이 되죠. 모든 거를 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근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어요. 그리고 정말 이게 저 작가님이나 여기 배우분들이나 스태프분들이 진짜 혼신을 영혼을 다해서 연기하셨고 뭐 일하시지 않았으면 정말 불가능했을 법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부담감을 다 많이 덜어주셨어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배우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움을 표현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 작품을 통한 목표 지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감독님? 뭐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보는 작품이 되길 바라는 거죠. 네. 방금 전까지 욕심 없이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는 그런 시리즈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주지훈 씨 이번에 그 조명 가게에서 이제 든든한 중심을 잡으면서 그곳에서 이제 그곳에 손님들이 비밀을 가진 손님들이 모여들면서 펼쳐지기 때문에 이 중심축이 되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이게 좀 마음가짐도 달랐을 것 같고 어떤 마음으로 또 연기를 하셨고 이런 부분 좀 여쭤볼게요. 사실 배우 입장에서 그 좋은 글을 만나고 그리고 그것을 잘 성실히 준비해주는 감독님과 키스태프들을 만나면 사실 배우는 별로 할 게 없어요. 일단 작가님이 구성 자체를 이 수많은 인물이 이곳을 들락날락하는 것들에 대한 구성 자체가 굉장히 저는 완벽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전 그 글을 읽고 제가 느낀 게 맞는지 리허설을 하면서 감독님이랑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이랬는데 이게 모니터에서는 관객한테는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를 서로 함께 얘기하면서 그냥 대본에 있는 거를 충실히 구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완전히 잘 짜여진 그 판에서 충실하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받으셨나요? 네. 강풀 작가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네.
무빙 계기로 지금 무빙 2도 발표가 나서 집필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조명 가게도 올해 디즈니 최고 기대작인데 강풀 작가님이 뭐 본인 의지는 아니시겠지만 약간 디즈니를 살릴 구세주, 디즈니를 구원할 히어로 같은 그런 존재로 지금 부각받고 있는데, 물론 작품이 다 잘 되면 좋겠지만 거기에서 오는 부담감도 있으실 것 같아서 여러 차기작이 지금 디즈니랑 같이 하게 되는데 부담감 같은 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작가님, 무빙에 이어서 조명가게까지 이제 혹자는 우리 강풀 작가님을 디즈니를 살릴 구원자, 히어로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반면에 작가님은 또 그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부담감은 없으신가요? 약간 부담도 되고요, 사실은요. 저는 이제 예전에 만화를 그릴 때 이제 늘 카카오 다음하고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관계를 맺으면 계속 같이 가게 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디즈니에서 두 번째 작품이잖아요, 이제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잘 되면은 앞으로 계속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기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대로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되기를 우리 강풀 작가님도 바라고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기자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첫 번째로 그 감독님께서 이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 콘텐츠가 우리나라 콘텐츠잖아요. 근데 그거 시즌2가 또 공교롭게도 이번 달에 또 공개가 되는데, 이렇게 단순히 이런 상황만 보더라도 단순 비교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부담감은 없으신지, 그리고 지금 같이 하는 작가님도 디즈니에서 최고 기록 세우신 무빙 작가님이신데 무빙 기록을 뛰어넘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1번으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캐스팅을 보면은 감독님이랑 좀 친하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김희원 카르텔이 아니냐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 그 김희원 카르텔에 대해서 조금 해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장래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기자님. 네. 저는 김희원 카르텔이라는 걸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네. 일단 그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 제가 뭐 카르텔 그러면은 제가 뭐 좀 능력이 있어야지 좀 뭔가 저를 좀 따르고 뭔가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배우분들이 정말 연기를 잘합니다. 네. 근데 이분들하고 만나면 저는 주로 연기 얘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연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친해졌고, 그러다 보니까는 감독이 왜 연기 잘하는 사람 캐스팅을 하려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고 해서 카르텔은 아니고요. 그냥 뭐 그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아무래도 네. 연기에 대한 고민, 그리고 어떻게 연기를 하는지 그 스타일을 더 잘 알게 되다 보니 거기에 맞는 캐스팅을 하신 것 같은데, 전혀 친분이 없는데도 캐스팅하신 분들이 계시죠? 네, 여기 전혀 친분이 없었던 친구는 설현 씨. 설현 씨는 우연한 기회에 만나가지고 봤는데, 그냥 뭐 제가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제 눈에는 약간 좀 촌스럽게 시골 여자처럼 생겼다. 근데 저런 분이 아까 그 만화의 한 커트에 나오는 저렇게 하면은 너무 좋겠다라는 그냥 어떤 영감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캐스팅을 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세련된 설현 씨를 네, 그런 또 다른 모습도 감독님은 본 거죠. 그렇게 순수하고 풋풋한 모습을 또 반면에 가지고 있는 그런 설현 씨의 모습을 만나보신 건데, 설현 씨는 그러면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를 좀 물어볼까요? 다른 선배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원작인 조명가게 만화를 너무 재미있게 봤었고, 또 감독님께서도 굉장히 확신을 가지면서 이렇게 작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딱 설명을 듣는 순간 모든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돼서 저도 되게 해보면 재미있겠다. 어렵지만 새로운 도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작품을 하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감독님 또 하나 이제 질문이 있었죠. 이제 옥겜2가 이제 12월 말에 이제 공개가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또 무빙을 또 함께 하셨던 강풀 작가님의 또 원작입니다. 이 작품 자체도 무빙을 뛰어넘을 그런 또 기대감이 있으신지와 그리고 이번에 또 피할 수 없이 또 이제 함께 선보이게 됐는데 그런 좀 소감 함께 좀 여쭤볼게요. 저는 부담이 된다라는 거는 경쟁을 했을 때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뭐 흥행에 대한 경쟁은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냥 제 입장에서는 과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고요. 제 나름대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습니다. 조명가게의 정서는 충분히 정말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제 확신이 통한다면은 뭐 어떤 경쟁에서도 다 이기겠지만 일단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라는 마음으로만 집중했습니다. 네. 경쟁보다는 그 이전에 이 작품을 보는 시청자 한 분 한 분에게 어떤 공감과 울림을 전해줄지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신 그런 감독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강풀 작가님도 혹시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아니요. 감독님, 감독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먼저 그 강풀 작가님께 먼저 그 무빙이랑 뭐 어떤 차별점을 두려고 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조명가게도 혹시 시즌2 제작 예정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배우분들은 이제 조명가게 공개 후에 이제 얻고 싶은 뭐 시청자 반응이나 수식어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김희연 감독님은 그 감독으로서 참여하시면서 이제 뭐 욕심이 났던 배역이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자, 일단 우리 작가님께 여쭐게요. 무빙과의 차별점. 네. 조금 더 감정적인 이야기입니다. 감정이 더 충만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무빙은 이제 초능력 히어로물이기 때문에 약간 좀 진입 장벽이 좀 낮다고 생각을 해요. 장르물로서. 근데 우리는 호러이자 스릴러이자 멜로인 장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감정적으로 깊게 들어가는 장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양한 재미가 다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장르물이라고 하는 호러물도 있고 스릴러물도 있고 멜로물도 있고 이런 모든 게 복합적으로 다 들어있기 때문에 다 보는 시청자들마다 다른 부분에서 재미를 찾고 나중에 공통적으로 충분히 마음에 울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시즌2도 조명가게요? 네.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까요. 네, 감독님하고는 우리가 농담처럼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내일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요. 네. 모든 걸 다 열어놓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배우분들 이 작품이 공개되고 나면 어떤 반응 또는 어떤 수식어를 좀 얻고 싶은지 박혁건 배우님. 저는 이거 보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한 번에 끝까지 쫙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중간에 감정이 벅차올라서 스탑시키고 감정을 좀 누르고 보고 또 보다가 스탑시키고 보고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감정을 충분히 음미했으면 좋겠다. 음미가 아니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이거 잠깐만 그냥 못 보겠다. 약간 이런 상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김선아 배우님. 저는 여러 번 다시 보고 싶은, 한 번 보고 나서 다시
인물 한 인물을 따라가면서 여러 번 다시 이번에는 이 인물을 따라가면서 보고 싶고 다음에는 이 인물을 따라가면서 보고 싶고 여러 번 보고 싶은 그런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N차 시청 각이다. 네, 미나 씨.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 참여하면서 느꼈던 감상이기도 한데요. 많은 분들이 보시고 그냥 본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그리워하는 사람들한테 연락 한 번씩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수 씨는 어때요? 저도 비슷하게 있을 때 잘하자 이런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가지고 부모님께 저는 딸이니까 부모님께 연락 한번 드려보시는 계기가 돼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은수 씨도 촬영 끝나고 집에 갔을 때 좀 느낌이 달랐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주무시고 계셨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정은 배우. 저는 전 연령층이 다 즐길 수 있는 기이하고 또 감동이 있는 드라마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지훈 씨, 좀 어떤 작품이 되길 바라는지 아니면 또는 본인 캐릭터에 대해서 좀 어떤 반응이나 얻고 싶은 수식어가 있나요? 전 그냥 재밌다. 네. 재밌다. 그냥 뭐 그 한마디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의미든. 네. 재밌다라는 말을 듣고 싶다. 보영 씨. 저는 이 조명가게라는 이 단어와 이름이 되게 많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어디를 가든 조명가게 봤어? 아니면 조명가게 되게 재밌더라. 약간 그런 이야기가 되게 많이 들리는 그랬으면 그런 12월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실제로 지금 그 조명가게 종사자분들도 좀 들썩들썩하고 있어요. 예. 이제 조명가게 오픈 공개 시점에 맞춰서 지금 축제예요. 예. 엄태구 씨. 대본과 웹툰 보면서 느꼈던 그 반전에 대한 그 충격과 감정이 고스란히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 그 엄태구 씨 의상도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약간 쇼미더머니 의상을 멋진 약간 힙합퍼처럼 너무나 멋진 이렇게 체인을 딱 달고 나오셨는데 이번에 현민에 대해서는 좀 어떤 수식어나 반응이었으면 좋겠습니까? 같이 함께 연기한 그 설현 씨가 분한 지영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호흡이 너무 좋았고 또 그 관계에 대해서 또 그런 반전이 있는 그런 감정들이 고스란히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분이 그 두 분의 관계가 함께 좀 주목받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설현 씨. 이 작품을 보시면 사랑의 여러 형태에 대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새로운 장르로 전해질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유심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새로운 장르에 저도 도전하는 만큼 약간 경계가 없는 배우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계가 없는 배우. 네, 꼭 그렇게 듣게 될 겁니다. 김영 감독님, 이제 마지막 그 기자님 질문이 그거였어요. 아무래도 아까 보영 씨도 말씀을 했지만 디렉션을 직접 또 해보고 뭐 이렇게 변경도 해주시고 그랬다고 하셨는데 배우들의 연기를 보면서 이 캐릭터는 내가 연기했어도 참 욕심난다 하는 캐릭터 있었습니까? 네, 저는 주지훈 씨 역할이 매우 탐났었습니다. 네. 훨씬 탐나. 네. 주지훈 씨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안 했나 봐요, 저한테. 네, 이제 완벽한 조각이 맞춰지네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계십니까? 지금 혹시 손을 드셨나요? 네,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오늘 배성우 씨가 그 자리에 오시지 않아가지고 네. 그 감독님께 좀 여쭤보는데 이 캐릭터가 꽤 좀 중요한 인물로 이제 등장하는데 그 배성우 씨를 캐스팅한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배성우 씨도 그렇고 뭐 박혁관 씨라든지 이렇게 평소에도 되게 작품에서나 사적으로서도 되게 가까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처음 연출하는 작품에서 절친이 지켜보고 있으면 그것도 좀 꽤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런 뭐 같이 좀 이제
감독과 배우로서 내 친구를 만나서 좀 호흡하는 그런 건 또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성우 씨 캐스팅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감독님. 배성우 씨, 제가 이제 이게 연출이 처음이잖아요. 근데 여기 계신 모든 배우분들이 전부 다 이제 그 뭐라 그랬나요? 작가님도 그렇고 모든 회의를 통해서 아까는 뭐 카르텔이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 혼자 한 건 아니에요. 다 모든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제일 보는 게 그거죠. 이미지, 그다음에 뭐 연기력,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통해서 했고 또 확실하게 연기에 대한 믿음이 가는 배우고 예, 그래서 캐스팅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기를 지켜보는 부담감에 대해서는 감독님보다는 박혁권 씨한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에 대해서 잘 아는 누군가가 나의 연기를 지켜봤을 때 혹시 좀 부담스러우셨나요? 어떠셨나요? 저는 아마 태어나서 한 작품 중에 가장 편하고 든든함을 현장에서 느꼈던 현장 같아요. 제가 좀 감정이 안 올라오거나 했을 때 그 감독님이 말을 걸어주면서 감정을 끌어올려주고 그러다가 나중에 좀 너무 다그쳐가지고 그러긴 했지만 근데 제가 태어나서 한 작품 중에 현장이 가장 편했던 작품이었어요. 저는 되려 알기 때문에 더 그리고 나를 믿어주는 거에 대한 그런 편안함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알아서 불편할 수도 있지만 알아서 편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아서 편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었고. 좋습니다. 우리 박혁권 씨의 캐릭터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 자 그렇다면 반대로 설현 씨는 어떠셨나요? 우리 감독님의 디렉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작품을 통해서 감독님을 처음 뵀는데 디렉션을 굉장히 섬세하게 정확하게 주셔서 굉장히 연기하기 편했던 부분도 있고 또 감독님도 배우시다 보니까 가지고 계신 고충이 있으실 거를 그러니까 배우로서의 고충을 잘 아시니까 그런 것도 배려를 많이 해주시면서 촬영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마지막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신 모든 기자님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자, 이제 아쉽지만 마지막 인사를 벌써 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끝인사는 박혁권 씨부터 드려볼까요? 네. 그야말로 끝인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선아 배우님, 관전 포인트를 포함한 끝인사도 좋고요. 편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내일 조명 가게 꼭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김민아 배우님. 네, 저도 너무 기다렸던 조명 가게가 막 드디어 나온다 이러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거든요. 기자님들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연말도 조명 가게와 함께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은수 배우. 네. 내일 공개가 돼서 너무 떨리고요. 시청자분들과 기자님들과 저도 재밌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은 배우님. 연말에 하나하나 까먹는 재미가 있는 드라마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네, 강풀 작가님. 우선은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저희 1년 넘게 오랫동안 준비한 작품인데요. 무엇보다 많이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설현 배우. 네, 사실 오늘 스포가 될까봐 많은 부분을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바로 내일 조명 가게를 보시면 궁금했던 부분들이 다 풀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내일 조명 가게 공개하면 꼭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태구 씨.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내일 공개되는데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보영 씨.
네, 오늘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조명가게가 4개가 먼저 공개되고 그 다음에 2개 이렇게 나오는데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저희 조명가게와 함께 따뜻한 그리고 어쩌면 감동이 가득한 그런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지훈 씨.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뭐 연말 앞으로 다가올 새해 그동안 못 봤던 친구들, 연인들, 뭐 가족들 만나서 서로 안부 묻고 어떤 사랑을 전파하는 참 뜻깊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저희 참 공교롭게도 저희 조명가게도 제 대사에도 있지만 어디나 사람 사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사람과 사람에 대한 이 캐릭터들의 관계성과 그 안에서 오는 어떤 휴머니즘이 가득한 작품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영 감독님. 지금 이제 배우로 이런 제작 보고회가 아니고 감독으로 제작 보고회를 하는 게 처음인데 사실은 침착한 척하지만 좀 많이 떨렸습니다. 예,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내가 좀 많이 약간 좀 뭔가 다르구나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답변이 부족한 건 아닌지 뭐 말은 잘했는지 혼자서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뭐 진짜 작품도 따뜻하고 연말에 어울리고 크리스마스에 어울리고 여러분들도 이거 보시면서 되게 좀 따뜻한 마음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기자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2024년 연말 전 세계를 아주 따뜻한 빛으로 물들일 조명가게 마지막으로 조명이 함께 불을 밝히면서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쪽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감독님 그리고 그 옆에 이정은 씨와 신은수 씨 그리고 주지훈 씨와 박보영 씨 그리고 김설현 씨와 엄태구 씨 그리고 김민아 씨와 김선아 씨 그리고 우리 강풀 작가님과 박혁권 씨가 함께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각각 앞에 지금 전구가 내려와 있는데요. 제가 하나 둘 셋을 하면 모두 손을 얹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나 둘 셋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지금 밝혀진 불처럼 연말 연시 모두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조명가게 주영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네, 이제 퇴장해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오리지널 시리즈 조명가게는요 바로 내일이죠. 12월 4일 오직 디즈니 플러스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는